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촉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내 사망자 수도 2012년 유행한 사스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중국과 국경을 맞닿은 북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위생과 방역 상태가 난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첫 발병 사례가 보고된 이후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부는 2월 3일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는 17,205명이며 사망자는 361명이라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우한 지역 사망자 수만 224명이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지난 2002년 11월 창궐해 9개월 동안 5,300여 명이 감염되고 349명이 사망한 사스의 전파력을 추월한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소변과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기존의 침방울과 공기 전파보다 더욱 광범위해진 겁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과 연변 등지에까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북한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이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공 노선 운항까지 중단시킨 북한 당국은 연일 관영 매체를 통해 우한 폐렴 방지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이 같은 북한 당국의 조치는 북한의 열악한 위생과 방역 상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역에 필요한 기초적인 장비나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지어 마스크도 없어서 주민들에게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소독차 같은 것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손을 비누로 더욱 자주 씻을 것과 기침, 재채기 시 팔꿈치로 입을 가릴 것을 권고할 뿐 특별한 예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 시약 등이 부족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방역 설비 지원을 요청하고 국제기구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미군 장병들에 대해 14일 동안 자체 격리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19일 이후 중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미군 장병을 2일 정오부터 증세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입국한 날부터 14일간 격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달 19일 이후 신종 코로나 발병 진원지인 우한이나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한미군 측은 전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군 장병은 주한미군 의료진에게 즉시 검사를 받고 자체 격리는 영내외 거주 미군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WMD, 즉 대량 살상무기 제거 임무를 맡은 주한미군 부대가 지난해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게 훈련 목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독면을 쓴 주한미군과 한국군 연합군 수십 명이 WMD, 즉 대량 살상무기 제조시설 입구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생방 계측기로 어두운 지하시설을 탐색하던 병력들이 대량 살상무기 제조 의심시설 등을 찾아내고 이를 무력화합니다. 유사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무력화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 제23화학대대 소속 501 중대가 한국 수도기계화 보병사단과의 연합훈련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11월 중대 야외기동 2차 훈련이라는 제목의 이 사진들은 모두 31장이며 주한미군 중대급 부대가 대량 살상무기 관련 훈련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한 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군은 북한의 화학 생물학 전력에 맞서기 위해 이 같은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That's the type of training that South Korean and U.S. forces are conducting so that when the Combined Forces Command determines locations of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se forces can go in and make sure that it will not be weaponized and used to target South Korea and South Korean and U.S. forces.
그러면서 유사시 미한연합사령부가 북한 내 대량 살상 무기의 장소를 확정지으면 이번 훈련 내용을 바탕으로 연합군이 실전에 투입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화학 생물학 무기 공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줄이는 게 훈련의 주요 목적이라고 봤습니다. U.S. and South Korea need to be prepared to actually destroy those facilities or secure them and the weapons in them so that they reduce the amount of damage that gets done.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이런 훈련을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도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도 이런 훈련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면서 북한은 미한 연합군의 북한 대량 살상 무기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이 아이오와주 코커스, 즉 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오와 코커스는 미국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민주당 주요 후보들의 대북 인식과 주요 공약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조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11명 가운데 선두권인 후보들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폭군으로 비난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ur world set on edge by an erratic, unstable president. Dictators and tyrants are praised. Our allies pushed aside.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은 물론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 지속적이고 조율된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가 대북 해법의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샌더스 의원은 북한과의 평화관계 촉진을 통한 비핵화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후퇴시키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안보 체제 구축, 궁극적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 제거를 위해 단계적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선두 자리를 추격하고 있는 부티지지 전 시장은 단기간 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북핵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물질 생산과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이를 국제사찰단이 검증하는 대가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초기 동결 합의를 지지하겠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워런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동맹과의 공조, 국무부 전문 인력 복원을 통한 협상팀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와 북핵 미사일 동결을 대가로 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대북 제재 완화 검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주자들 가운데 조건 없는 미북 정상간 만남을 지지하는 후보는 샌더스 의원이 유일합니다. 대선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대북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톱다운식 대북 접근은 문제가 크다면서 모두 실무 협상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서 여전히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안보리 2월 의장국인 벨기에 측이 밝혔습니다. 2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마크 픽스틴 드 비시워브 벨기에 대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사국들은 제재 철회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엄격한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한 이후 안보리 내 진전된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시워브 대사는 또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제재 면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다만 이것이 충분한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역시 이사국들 내에 의견이 나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기간 북한으로 납북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송환을 촉구하는 취지의 사진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6.25 전쟁 70년을 맞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한국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납북자들을 비롯해 납북자 가족들이 이들의 귀환을 위해 활동한 장면 등이 담긴 사진과 자료 등 1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6.25 전쟁 납북자 인사 가족협의회의 이미일 이사장은
한국 정치인들이 납북인사 가족들이 70년 동안 투쟁하며 활동한 모습의 사진을 보고 국회 차원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호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